자, 이제 첫 번째 이제 K리그 경기. 울산 대 이제 인천. 자, 일단 이제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지금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원상 선수가 결장 중이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진호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사를 재영입하면서 공격진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 넣었긴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무고사를 영입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부터 뛸 가능성은 좀 거의 없고 다음 대전과의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고사를 영입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울산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리그 기준 지금 5연승 중이고 직전 이제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2위인 포항과 승점이 16점 차까지 차이를 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도 좋고 성적도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울산이 이제 후반기에 좀 성적을 바닥치지 않는 이상 거의 뭐 지금 리그 우승이 좀 확정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좀 잔여 경기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2위 포항과 승점이 16점 차면은 그래도 거의 좀 울산 우승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울산과 이제 인천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울산이 좀 점유율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울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볼을 점유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템포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템포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지금 4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울산의 기세가 많이 좀 매섭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산이 이제 더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전력적인 측면까지 봤을 때는 홈인 울산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울산 쪽 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산 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이제 전북.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지금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미트윌란으로 이제 이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규성 선수가 전북에서는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좀 핵심 공격수를 지금 잃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강이나와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이번 경기까지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2연승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8위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곧바로 지금 다시 상위권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네임드는 좀 무시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원정에 비해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좀 더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유효슈팅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어느 정도 좀 대전의 공격력은 좀 믿을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대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수비에서 좀 불안한 면을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점이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후방에서 좀 빌드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대전의 현재 지금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수비적인 문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까지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 현재 대전의 그런 부실한 수비
그리고 지금 대전이 4경기 연속 무승부인데 과연 5경기 연속 무승부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승패가 나눠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전북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물론 뭐 거기다 이제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무승부를 계속하면서 좀 좋은 저력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거는 더 전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전북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경기 외적인 얘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용병 공격수 이제 구트코프스키스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대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출전이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만약에 그 선수가 좀 출전을 하면은 약간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전북적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핵무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북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핵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 대 이제 포항. 수원 삼성 대 포항 스틸러스. 자, 일단은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대전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2대 2 무승부를 만들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리그 꼴찌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지는 못하다. 경기력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좀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울산한테 좀 지면서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위기나 이제 경기력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수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직전 이제 대전과의 그런 경기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승점 3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결국 승리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난타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포항도 이제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 3경기 모두 포항이 이겼고, 그리고 경기력도 솔직히 지금 포항이 더 우세한 건 맞긴 해요. 그래서 이제 포항이 좀 많이 유리한 경기인 거는 맞지만, 일단 지금 포항이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하다가 이제 직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지면서 지금 그런 흐름이 많이 끊긴 상태고, 그리고 지금 최근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그런 수원 삼성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승무패 경기에 좀 포함된 것까지 약간 고려를 하면은 어쩌면 이게 원정에서의 그런 포항이 좀 기대보다 약간 좀 기대 이하의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내적인 거는 그래도 포항이 좀 더 유리한 건 맞긴 하지만, 뭔가 약간 느낌상 그리고 좀 더 감으로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조금 일을 저질러도 크게 뭐 할 말이 없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과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포항 사이드를 뭐 함부로 보기는 약간 좀 꺼림칙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경기는 저는 이거는 조금 틀어서 그냥 수원 삼성 쪽 프랜스 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한번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C 서울 대 이제 수원 FC. 자,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용병 공격수 제가 한 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라스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전북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1로 졌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FC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마지막 패배가 지금 3월에 있던 그 울산전이 마지막이에요. 그쵸. 그 경기 이후로 이제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FC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좀 결정력 면에서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력이 좀 어느 정도 잘 보완이 되면은 그래도 시즌 초에 그 강렬했던 그런 FC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수비 밸런스는 거의 최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수원 FC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뭐 매 경기 원정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할 정도로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원 FC가 수비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라인이 올라가면서 뒷공간이 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다득점 사이드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홈인 FC 서울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그런 좋은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FC 서울 쪽 승을 보고, 요거는 핸디로는 한번 마인승 도전 경기. 왜냐면 수원 FC가 원정에서 무너질 때는 좀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울이 이긴다고 하면은 네, 대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마인승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C 서울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그리고 K리그를 포함 이제 5경기 분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5경기 분석은 다 끝이 났고, 곧바로 이제 MLS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